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련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신생아 중환자실을 그만두게 됩니다. 더 이상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의료 소송의 문제가 너무 크게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생아 중환자실을 본 지가 오늘로서 딱 20년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20년 전 11월 15일 날 제가 왔었거든요. 오늘이 딱 20년 되는 날인데 오늘 제가 이제 신생아실을 그만둔다. 사실은 신생아실을 그만둔다기보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내년 3월 정도 이제 새로운 의료진이 오게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제가 그만두면 혼자 근무하시는 다른 과장님께 너무 부담이 되고 실제로 그런 부담이 과중되면 의료 사고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까지는 새로운 의료진이 올 때까지는 근무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 20년을 봤는데 이제 와서 중환자실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인데 개인적인 사정은 뭐 특별히 말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20년 동안 계속 코를 받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겨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이상씩 깨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고 이제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것이죠. 의료 소송의 문제. 이전에도 제가 의료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가 영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곳에 비해서 의료 소송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또 의료 소송이 걸렸을 때 배상액도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의료 소송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두 케이스를 말씀드리겠는데 한 케이스는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삽관 거부를 한 환자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환자의 뭐 히스토리를 알 수는 없지만은 환자가 기도 삭관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삭관을 해야 되는 상황을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자들은 의사가 치료하겠다는데 따라주는 게 중요하죠.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동의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면 의사가 치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의사는 기도 삭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보호자라든지 본인이 거부한 상태에서 기도 삭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뭐 심폐소생술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의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것도 조금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의사가 어떤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형사와 민사적 형사법상 또는 민사법상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이게 형사적으로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실제 병원이 아니더라도 도와주려고 했지만은 형사상으로는 면제가 되지만은 민사상으로는 면제가 되지가 않아요. 소송을 걸리면 걸려요. 제가 이런 걸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누가 길에서 CPR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과연 의사가 적극적으로 그 CPR에 관련할 것인가?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어떤 한방병원에서 봉침 맞고 CPR 상태에 일어나가지고 가정의학과 의사가 가서 도와줬는데 그 의사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 소송을 걸었어요. 물론 이제 무죄로 판명해가지고 본인 환자도 아니었고 도와주러 갔고 봉침에 의한 알레르기 쇼크로 사망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을 보는 경우에는
물론 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동에서도 어, 심장마비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곳은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생아 관련해 가지고 2023년에 6억 소송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10억 소송이더라고요. 뭐 갈수록 이제 그 소송 비용이 이제 뭐 배상 비용이라는 거죠. 배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가지고 1억 6천인가를 뭐 받았다. 주도록 판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실제 그 환자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유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무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들의 경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병력이 출생하자마자 호흡곤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삭간도 하고, 또는 기흉이라는 것도 생기고, 신생아들 기흉이 많이 생깁니다. 원래 어른들의, 고등학생들, 키 크고 담배 피우는 마르고 키가 큰 고등학생들이 기흉이 잘 생기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신생아들은 그런 원인과 상관없이 기흉이 생깁니다. 근데 기흉이 그냥 조금 생기는 건 문제가 없는데 긴장성 기흉이라는 것이 생기면 이게 심장을 압박을 해버려요. 요 그 폐 사이에 얇은 막이 구별이 안 될 정도에. 근데 거기에 약간 그 액체 같은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멍이 생기면 요 사이에 공기가 차게 되고 폐가 눌려져요. 폐가 눌려지면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러면서 심장을 또 눌려버려요. 심장을 누르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피를 못 뽑아주니까 청색증도 생기고 호흡곤란도 오고 시간이 지나면 사망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들을 입원시킬 때 항상 부모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긴장성 기흉으로 태어난 애들도 있고 지금은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지만 하루 뒤에 생기는 애들이 있다. 대개는 하루 지나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긴장성 기흉 같은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튜브를 꽂고, 물론 인工호흡기는 하고 있는 상태죠. 튜브를 꽂고 공기를 제거하면 2, 3일 내에 좋아져요. 신생아들은 성인들하고 달라가지고 튜브를 꽂자마자 사실 그다음부터는 공기가 잘 안 나와요. 그게 정상입니다. 계속 공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애가 어떤 다른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게 기흉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기흉이 생기는 호흡곤란이 심한 아이들 중에서 기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호흡곤란이 어느 정도 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긴장성 기흉이 생기면서 병이 확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다 아시는 거잖아요. 고혈압은 성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 때까지는 크게 문제 안 돼요. 뭐 70대, 80대 이 정도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제 그 맥박에 반응이 좀 잘 안 되니까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출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속 관리를 잘하면 돼요.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폐동맥 고혈압이라 그래. 폐만 고혈압이 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실제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10명 중에 출생하면 2명 내지 3명이 사망하는 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병에 걸렸는데 10명 중에 3명이 사망한다. 얼마나 중한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의 전조 증상으로서 긴장성 기흉이 와요. 그래서 긴장성 기흉이 왔을 때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애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애의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은데 기흉이 왔다. 그러면 원래 긴장성 기흉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나 보다 하고 튜브를 넣고 제거해주면 금방 좋아져요. 일주일 내에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 호흡곤란이 심한데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공호흡기하고 애기 호흡하는 게 좀 맞지 않았어. 이제 의사들이 쓰는 용어로는 파이팅 한다 그러는데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거죠. 서로 맞지 않아. 그것 때문에 해가 트인다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그 인공호흡기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고
아기에게 잘 맞추기 때문에 사실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기흉이 생긴다. 드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 보는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뭐를 생각하냐? 긴장성 기흉이 온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게, 의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뭐 한 20년, 30년 전에는 10명 중에 두세 명이 사망하는 질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한명이 사망하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특이하게도 긴장성 기흉이라는 게 한쪽에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는. 그런데 양쪽에 다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긴장성 기흉 그 자체로도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자체가 10명 중에 한명이 죽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 아기가 사망을 했다.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서 다른 일은 있었어요. 그게 아기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튜브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빼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고정하기도 하는데 발관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의사가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가 그 인투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기도 삭관을 다시 했죠. 5분 이내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게 기도 삭관이라는 게 그냥 기도로 넣으면 되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아를 기도 삭관하는 거하고 소아를 기도 삭관하는 거하고 어른을 기도 삭관하는 거 다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신생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어른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어른들을 하시는 분들은 신생아를 보면 이거 굉장히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도 삭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폐동맥 고혈압이 문제예요. 자, 폐동맥 고혈압은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긴장성 기흉은 한 30분이나 40분 내에 발견해서 치료를 못하면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애들은 1시간 이상 지나도 살 수 있고 뭐 2시간 이상도 살 수 있지만은 두 가지가 얘는 겹쳐 있어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10명 중에 1명이라는 10%가 사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인천 인구가 제가 살고 있는데 인천인데 300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30만이 죽는다는 거예요. 폭탄을 떨어뜨려도 30만이 안 죽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기서 러시아 사람이 지금 2년 동안 한 20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0만이 죽을 수 있는 병이라니까요. 100명 중에 1명이 죽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합병증으로 또는 전조증상으로 올 수 있는 게 긴장성 기흉이라는 거예요. 근데 걔는 한쪽도 아니고 양쪽이 다 왔어요. 그러면 얘는 사망할 가능성이 무지 높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의사의 잘못으로 말한다? 자, 누가 여기서 의사를 할까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의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소아과 중환자실을 보는 신생아를 보는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중환자실 보거나 응급의학과를 보거나 수술하는 선생님 다들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저도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병원에서 환자 때문에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자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 집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 자고 그래요. 병원에서. 안심이 안 되니까요. 가다가 혹시 문제 생기면 또다시 오는데 오는 시간에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면서 보호자들은 몰라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냥 아기가 입원해 있고 면담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그 아기들을 치료하는 의사나 환자, 그 간호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특히나 그 담당 의사는 모든 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엄청나요. 근데 제가 원래는 최소한 한 10년 더 신생아 중환자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의료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요. 이 의사들에게 어떤 너희네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라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부심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할까요?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소송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는데 제가 왜 소송을 당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더 이상 안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3월 정도에 새로운 어르신이 올 때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다음부터 안 볼 거예요. 어,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중환자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분만 전문 병원 중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유지하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병원이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20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중환자실을 크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병원에 있던 제가 떠나게 된다는 거죠. 왜 떠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의사들에게 그런 계속적인 뭐 형벌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사들에게 이게 자기 자신의 천직이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